저번 시간에는 돌의 활로가 무엇인지, 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더 활로가 늘어나는 좋은 수인지, 반대로 돌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곳의 활로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A, B 중 어디에 두는 것이 수가 더 많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둑에서는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느냐에 따라서 활로의 수가 달라지게 되고 더 좋은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흙 한 점은 활로가 4개입니다. 근데 A로 활로를 늘리는 것과 B로 활로를 늘리는 것에 활로의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A로 한번 활로를 늘려보겠습니다. A로 두었을 때는 흑돌의 활로가 5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B로 활로를 한번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활로가 6개로 늘어났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A보다는 B가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A보다는 B가 더 좋은 자리일까요? 바로 A는 바둑판 가장 구석에. 자, 그렇다면 왜 B보다 A가 더 안 좋은 그런 자리일까요? 바로 A는 바둑판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막혀서 더 이상 활로가 늘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바둑판 구석이 아닌 바둑판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B가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와 B 중에 어디에 두는 것이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자리일까요? 이번에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흑돌의 활로는 3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A로 한번 수를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4수로 수가 한 수밖에 늘어나지 않았네요. 자, 그렇다면 B로 두었을 때는 5개로 2수가 늘어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A보다는 B가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A는 바둑판 가장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A로 도망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B로 중앙 쪽으로 도망을 가야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죠. A와 B 중에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야 조금이라도 더 수가 많이 늘어날까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B의 자리는 바둑판 가장 구석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이 흑돌의 활로는 3개가 있죠. A로 도망가게 되면은 활로가 4개로 한 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B로 도망가면은 돌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로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바둑판 가장 구석은 최대한 안 두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어디로 두는 것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이번에는 지금은 활로가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A로 수를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활로가 7개로 한 수 늘어났네요. 그러면 B로 두었을 때는 8수로 2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B가 더 수가 많이 늘어나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A와 B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A로 두었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에 활로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활로가 비교적 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B로 수를 늘리게 되면은 구부러진 곳 없이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좋은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A와 B 중에 어디에 두는 것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자, 지금 이 흑돌의 활로는 8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로 한번 수를 늘려볼게요. 돌을 하나 추가했는데도 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B로 한번 수를 늘려볼게요. 이번에는 9수로 한 수가 늘어났네요. 자, 이럴 경우에도 돌의 모양에 따라서 수가 늘어나는 개수가 다르게 되는데요. A로 두었을 때는 이렇게 겹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이 한 번, 두 번 구부러진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B로 두게 되면은 이제 활로가 이곳 한 군데만 겹치게 되고 한 번 구부러진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A보다는 B가 조금 더 효율적인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방의 수를 한번 줄여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이 어떻게 풀면 되냐면 100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을 먼저 막으면은 더 수를 줄이기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흙이 둘 차례이지만 한번 100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100의 입장에서 A와 B 중에 어느 곳으로 도망가야 수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A는 바둑판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B로 도망가는 것이 활로가 더 많이 늘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A와 B 중에 어느 곳을 먼저 막아야 할까요? 100이 도망가고 싶은 B 자리를 먼저 막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100이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도망을 가려고 해도 활로가 2개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A로 단수를 치면서 돌을 몰아갔을 경우에는 100이 도망갔을 때 활로가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수를 줄일 때도 상대방이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곳을 먼저 막게 되면은 수를 줄이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와 B 중에 100의 입장에서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을 흙이 먼저 막으면은 그게 더 수가 많이 줄어드는 좋은 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100의 입장에서 어느 곳으로 두어야 수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A는 바둑판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A로 도망갔을 때에는 100의 활로가 3개가 되고요. B로 도망갔을 때는 활로가 4개로 B로 도망갔을 때 활로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A보다는 B로 막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이렇게 B로 막았을 경우에는 100이 도망가더라도 활로가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A로 만약에 수를 줄였을 경우에는 100이 도망가면서 활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한 모양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와 B 중에 어느 곳으로 막는 것이 수를 더 많이 줄이는 좋은 수일까요? 이번에도 100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0의 입장에서는 A는 당연히 바둑판 구석이기 때문에 B로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도 B로 막는 것이 100이 도망갈 곳을 줄이고 구석으로 몰아가는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A와 B 중에 어느 곳으로 수를 줄여야 할까요? 네, 이번에도 당연히 B가 더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 중에 어느 곳으로 막아야 수가 더 많이 줄어들까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B 두 군데 다 바둑판 가장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백은 지금 활로가 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 백돌에 활로를 늘리기 위해서 백이 어느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백이 A로 도망갔을 경우에는 활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B로 도망갔을 때는 활로가 4개가 되죠. 그러면 백의 입장에선 A보다 B로 도망가는 게 더 좋은 수가 되겠죠. 그러면 흑도 마찬가지로 A보다는 B로 막아야 백의 수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좋은 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백이 단수이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도 활로가 2개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A로 단수를 몰았을 경우에는 백이 도망가면서 활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의 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봤는데요. 돌의 수를 늘리고 줄일 때의 핵심은 도망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